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발매된 프로토 승부식 111회차 경기고요. 9월 23일 토요일 스페인 라리가 분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지로나와 마요르카고요. 두 번째 경기는 오사수나와 세비야의 맞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라리가 6라운드 경기고요. 자, 일단 분석에 앞서서 어제 날짜 준비했던 유로파 리그 분석이었죠. 자, 두 번째 경기였던 레인저스와 베티스의 맞대결은 아쉽게도 틀렸지만 그래도 프라이부르크와 예, 올림피아코스의 맞대결이었죠. 자, 프라이부르크와 올림피아코스의 맞대결은 예상대로 프라이부르크가 승리까지 해서 적중했고요. 다득점 쪽 그리고 핸디캡 무승부 쪽 접근까지 적중하면서 좋은 결과까지 도달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지로나와 마요르카의 경기부터 한번 빠삭하게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루나와 마요르카, 지루나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루나는 역시 지난 주말 그라나다를 4대2로 꺾으면서 4연승을 기록함과 동시에 리그 3위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자, 서로 저돌적으로 나서는 만큼 난타전 양상이 나왔는데 여전히 지루나의 강점이라면 공격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자, 4-1-4-1을 가동하면서 4-1-4를 가동하면서 전방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는 편이고 따라서 전방의 압박의 강도가 상당히 높은 팀이다. 이 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다만 이러한 전술 때문에 원볼란치인 로페즈가 가지고 있는 수비적인 부담이 상당한 편이고 지난 경기처럼 역습 상황에서 블린트 그리고 가르시아의 센터백 라인에 부진이 예상되는 것은 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로나 같은 경우는 공격력의 강점을 살리면서 실점하더라도 승점을 잘 쌓고 있다는 것인데 자,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전진이 롱볼 위주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블린트와 가르시아가 모두 185cm 미만의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중볼에는 재능이 없는 편인데 결국 실점 양상을 염두에 두고 화력으로 경기를 또다시 잡아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마요르카가 비록 웅크릴 가능성이 높아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매우 수비적인 헤타페를 상대로도 3골을 넣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 지로나라 느껴집니다. 자, 다음은 마요르카입니다. 자, 마요르카는 셀타비고를 1대0으로 제압했는데요. 올 시즌에도 2대3으로 난타전이 나왔던 그라나다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기에서 5백을 위시한 수비와 역습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상황에 팀이다. 자, 그리고 무리키 같은 장신의 공격수가 마요르카의 주요 공격 루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로나의 센터백의 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94cm의 장신 무리키의 공중볼 경합에서의 존재감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도 보여졌는데요. 자, 그리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세트피스로 골을 지어 짜내는 공격도 그리고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 될 것이라 보여졌습니다. 자, 장신 공격수인 193 무리키가 필두로 공격을 풀어갈 전망이며 공중볼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할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골을 지어 짜내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마요르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물론 전방에서의 지루나의 강력한 압박에 대응하는 것은 이것과는 별개의 이야기라 볼 수 있는데요. 이미 기동적으로 상당히 압박지향적으로 나오는 그라나다를 상대로 3골을 허용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자, 일단 5백을 가동하긴 하겠지만 지로나로도 1, 2선에 5명의 선수를 배치하면 공격 대 수비 상황에서 일단 수적으로는 반반의 느낌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 경기라고 느껴졌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2.5 오버 그리고 지로나 승리 예상해보겠습니다. 자, 왜냐 일단 지로나가 홈에서는 웅크리는 상대를 제압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감안했고요. 물론 지로나의 센터백이 작은 키로 인해서 무리키를 활용한 공중볼로 마요르카의 득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로나의 입장에서도 장점은 수비보다 공격의 포커징이 맞춰진 팀이기 때문에 화력전 양상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그렇기에 다득점 지로나 승리, 핸디캡 쪽은 무승부 쪽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지로나가 홈에서는 웅크리는 상대를 제압한 경험이 있지만 작은 키의
센터백 라인은 충분히 마요르카의 장신 공격수에게 먹잇감이 될 여지는 충분한 경기라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로나 승리에 마이너스 1.0, 무승부 2.5 오버 쪽 예상하면서 다음 경기 오사수나와 세비야의 맞대결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식 111회차 89.90배당 조합으로 준비했습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오사수나와 세비야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홈팀 오사수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사수나는 헤타페전 3대2 패배를 기록했는데 생각보다 헤타페가 골을 많이 넣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헤타페가 오사수나에게는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던 경험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상한 양상은 아니었는데 오사수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강한 팀이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비가 강한 팀이라는 인상이 있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이러한 장점인 수비가 흔들리는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수틀리면 5백을 가동하던 지난 시즌과는 달리 4백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며 공격적인 스타일로 변환한 것이 이러한 밸런스를 깨트린 원인이라고 보여졌는데요. 자, 물론 공중볼이라는 면에서는 오사수나가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는데 측면과 얼리 크로스를 주무기로 삼는 세비야를 상대로는 어느 정도 수비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여졌고요. 공격적으로 변환한 만큼 최근 5경기에서 8골로 득점력은 상승했다는 점도 조금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 오사수나라 느껴졌습니다. 자, 다음은 세비야입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는 며칠 전이었죠. 랑스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벌써부터 유로파로 내려갈 생각이냐라는 말을 들 정도로 비웃음 섞인 조롱을 듣고 있는데 결국 3대4로 패배한 알라베스전을 제외하면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해 순위도 하위권에서 계속 머무르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세비야가 그래도 한 골씩은 어떻게든 짜내고 있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측면을 파고 올리는 크로스에 공격이 집중되어 있고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포워드의 엔네시리의 최대 무기가 머리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오사수나는 공중볼에서 제법 강한 모습을 보이는 스타일의 팀이고 그나마 센터백인 라모스의 복귀로 인해 중앙 수비 라인에 안정감이 생겼다는 점이 다행이라 느껴졌는데 그나마 센터백 라모스의 영입으로 인해 중앙 수비 라인에 안정감이 어느 정도는 회복된 모습이 긍정적인 상황이다. 자, 그러나 특히 중앙을 쓰는 팀을 상대로 4-4-2로 공간을 틀어막아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차단하는 퍼포먼스를 맨시티와의 슈퍼컵에서도 보여줬던 세비야인데요. 그렇게 어느 정도 한 방은 노려볼 수 있겠지만 결코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는 예상되지 않았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경기 2.5 언더 쪽 그리고 무승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왜냐? 일단 오사수나는 실점이 많이 나오지만 세비야의 주요 공격 루트가 측면이다. 이고 측면 크로스에 대응할 수 있는 공중볼 경합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편이다.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세비야도 라모스의 영입 이후에는 코어 라인이 안정적으로 갖춰졌다. 이렇게 봤을 때 대등한 전력의 싸움이라 예상되고요. 역시나 부여된 배당의 차이도 근소하기 때문에 무승부 쪽 그리고 플러스 1.0 핸디캡을 받은 세비야 쪽 그리고 2.5 언더 이렇게 세 가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는 오사수나는 올 시즌 수비보다는 득점력을 앞세우고 있는 추이며 세비야는 여전히 라모스를 영입해서 중앙에 코어라인 안정감을 더 보강했지만 여전히 공격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무승부의
플러스 1.0 세비야 승 그리고 2.5 언더 쪽 접근 예상하면서 자 오늘의 라리가 6라운드 지루나와 마요르카 그리고 오사수나와 세비야의 맞대결 내용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하니까 꼭 수익방에 오셔서 최종적인 검토를 마친 조합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저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